고요한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는 분들이 계신가요? 혹은 이른 새벽,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며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부모님, 혹은 먼 훗날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이 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어두운 길을 걷는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등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선한 나눔이 축복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 혹시 이런 통계 들어보셨습니까?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건너간 한인 교포 10분 중 3분은 평생을 헌신하고 맞이한 은퇴 후에도 생활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1970년대, 80년대, 가난했지만 희망을 잃지 않았던 시절, 많은 분들이 자식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더 큰 기회를 찾아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낯선 땅, 서툰 언어, 고된 노동 속에서도 오직 가족만을 바라보며 땀 흘렸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백발의 노인이 된 지금 그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는 바다 건너에서 실제로 보내온 몇 편의 가슴 아픈 사연들을 통해 이민 1세대 어르신들이 마주한 차가운 현실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부모님 세대가 겪었을 법한,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준비해야 할 미래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사연은 뉴저지에 살고 계신 74살 김순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저지에 사는 김순자입니다. 80년대 초 큰아들이 유학 오면서 온 가족이 따라왔습니다. 그때는 다들 그랬지요. 안 해본 일 없이 억척같이 일해서 애들 공부시키고 이 땅에 뿌리 내렸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지금은 이 넓은 집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젊었을 땐 그래도 이 집 하나 사둔 게 얼마나 다행인가 싶었는데 이제는 이 집이 큰 짐이 되었습니다. 재산세가 해마다 무섭게 오르는데 저에겐 고정 수입이 없으니 감당하기가 버겁습니다. 메디케어 덕분에 기본적인 병원 진료는 받지만 나이가 드니 정작 돈 들어갈 곳은 따로 있더군요. 임플란트 해야 할 치아, 점점 안 들리는 귀에 필요한 보청기, 침침한 눈에 맞출새 안경. 이런 것들은 전혀 보장이 안 되니 얼마 안 되는 노후 자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손주들 얼굴은 1년에 한두 번 보기도 힘듭니다. 자식들도 다들 멀리 살고 먹고 살기 바쁘니 가끔 영상 통화하는 게 전부입니다. 평생을 함께했던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나니 덜컥 겁이 납니다. 몸이 더 아파지면 이 집을 계속 지킬 수 있을까요? 요즘은 차라리 모든 걸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갈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막상 돌아가면 제가 머물 곳이 있을까요? 남은 친구도 거의 없는데 수십 년 만에 돌아간 고향에서 저는 또다시 이방인이 되지 않을까요?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김순자 어르신의 사연은 이민 1세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고독과 경제적 불안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특히 의료비와 주거비 문제는 가장 큰 현실적인 벽입니다. 많은 분들이 30, 40년 전 자식들과 함께 살 꿈을 꾸며 내 집 마련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성장에 독립하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그 집은 이제 재산세 폭탄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고정 수입이 없는 은퇴 세대에게 매년 수만 달러의 재산세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미국의 노인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역시 만능 해결책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병원 진료와 입원비는 해결해주지만 한국의 건강보험처럼 모든 것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필수적인 치과 치료, 보청기,
안경 등은 대부분 보장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과 같습니다. 이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평생 모아온 은둔자금이 눈 녹듯 사라질 수 있습니다. 혹자는 리버스 모기지, 즉 한국의 주택연금처럼 집을 담보로 생활비를 받는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복잡한 계약 조건과 상속 문제 등이 얽혀 있어 반드시 금융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다음은 텍사스주 달라스 인근에 거주하시는 68살 이영수 어르신의 사연입니다. 저는 20년 넘게 작은 식료품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가게는 현금 장사가 많지요. 젊을 땐 당장 나가는 세금이 아까워서 회계사를 통해 수입을 좀 줄여서 신고하고 했습니다. 다들 그렇게 한다고들 했으니까요. 그런데 몇 년 전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 가게를 접고 이제 미국의 국민연금이라 불리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통장에 찍히는 돈은 한 달에 고작 $900 남짓입니다. 이 돈으로는 집대출 원리금인 모기지와 보험료, 재산세를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아내도 몸이 아파 병원 갈 일이 잦은데 메디케어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많아 자꾸 목돈이 들어갑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는 미안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정말 눈앞이 캄캄합니다. 이영수 어르신의 이야기는 수많은 자영업 교포분들의 가슴을 치게 할 겁니다. 젊은 시절의 세금 신고가 노년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 보여주는 뼈아픈 사례입니다.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평생에 걸쳐 정직하게 신고한 소득과 납부한 세금을 기반으로 책정됩니다. 젊었을 때 당장의 세금을 아끼기 위해 현금 수입을 누락하거나 축소 신고하면 그 기록은 평생 따라다니며 결국 노후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은퇴자의 평균 소셜 시큐리티 연금 수령액은 월 $1,800 수준이지만 과거 현금 장사를 하며 소득 신고를 적게 한 분들은 $90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미국의 높은 물가를 고려할 때 이 금액만으로는 최소한의 품위 있는 삶을 유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번에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72살 박정의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연은 조금 더 복잡한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남편은 오래전 암으로 먼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저는 혼자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식당에서 15년 넘게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민 초기에 영주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상당 기간을 세금 신고 없이 현금으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정말 쥐꼬리만큼 나옵니다. 한국에서 이민 오기 전에 8년 정도 국민연금을 부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것도 10년을 채우지 못해서 연금으로는 못 받고 일시금으로 받아 이미 다 써버렸습니다. 지금은 세탁소에서 시간제 일을 하며 생활비에 겨우 보태고 있는데 건강이 나빠져 일마저 못하게 될까 봐 매일 밤 걱정입니다. 이렇게 나이 들어보니 내가 정말 아무 준비 없이 살아왔구나 하는 후회만 듭니다.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세금 한 푼까지 꼬박꼬박 내고 단돈 $10라도 착실히 모아둘 걸 하는 생각뿐입니다. 박정의 어르신의 사연은 미국과 한국 두 나라의 연금제도 사이의 사각지대에 놓인 교포들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납부해야만 평생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박정의 어르신처럼 그동안 낸 돈을 이자와 함께 일시금으로 돌려받고 그걸로 끝입니다. 물론 한국과 미국은 사회보장협정을 맺어 양국에서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수급 자격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조건이 복잡하고 합산을 통해 받게 되는 연금 액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박정희 어르신처럼 양쪽 모두에서 충분한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한 분들은 평생 일하고도 제대로 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한 채 고단한 노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여기민을 고민하는 70살 어르신의 익명 사연입니다. 미국 생활 수십 년, 아직도 영어는 어렵기만 합니다. 아파서 병원에 가도 속 시원하게 증상을 설명하기 힘들고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소득 노인들을 위한 시니어 아파트는 신청하고 몇 년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으로 돌아갈까 심각하게 고민 중입니다. 그런데 막상 돌아가면 한국 건강보험은 바로 가입이 되나요? 저 같은 사람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살 집도 마땅치 않고 동생 집에 얹혀 살자니 눈치가 보입니다.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수십 년 만에 돌아간 고향에서 더 외로워지지는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친구도 이웃도 없는 그곳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여기민은 결코 낭만적인 귀향이 아닙니다. 또 다른 현실의 벽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건강보험은 다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 오래 거주하다 입국하면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본인이 소유한 국내의 재산과 소득에 따라 생각보다 높은 보험료가 책정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또한 소득과 재산이 정부가 정한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만 해당됩니다. 해외 거주 기간이 길었다면 소득 및 재산 증빙 절차가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네 분의 절절한 사연을 통해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어르신들의 현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막연한 불안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과장 없이 사실에 기반한 가장 현실적인 은퇴 준비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득 신고는 반드시 정직하게 해야 합니다. 젊은 시절 아끼는 세금 몇 푼이 당신의 평생 노후 소득을 결정합니다. 정직한 세금 보고는 미래의 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둘째, 개인 퇴직연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미국에는 401K나 IRA와 같은 훌륭한 개인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나의 적립금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매칭 프로그램이 있다면 이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공짜 돈입니다. 반드시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셋째, 메디케어는 만능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치과, 안경, 보청기 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를 보완해주는 메디갭과 같은 추가 보험이나 사보험 옵션을 점고 건강할 때 미리미리 알아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넷째, 저소득층을 위한 노인 아파트, 즉 시니어 하우징은 가능한 한 일찍부터 신청하고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려야 합니다. 60대부터 준비해야 70대에 입주할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기 기간이 5년에서 10년까지 걸리는 곳도 많습니다. 다섯째, 가족과 솔직하게 대화해야 합니다. 한국과 달리 미국은 자녀의 부모 부양 의무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후 계획과 재정 상황에 대해 자녀들과 미리 솔직하게 상의하고 서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섯째, 만약 여기민을 고려하신다면 감상적인 접근은 금물입니다. 한국에 돌아갔을 때의 거주 조건, 예상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수급 자격 등을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의 해외에서 직접 전화하거나 온라인으로 문의하여 철저하게 계산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정보를 찾아 나서십시오. 이민 1세대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으로 인해 정보에서 소외되기 쉽습니다. 주변의 한인교회, 한인회, 노인복지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무료 법률 및
재정 상담 창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묻고 또 물어서 나의 권리를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은퇴는 언젠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인생의 계절입니다. 머나먼 타국에서 피와 땀으로 가족을 일구고 자식들을 키워낸 우리 자랑스러운 부모님 세대. 그분들의 위대한 헌신이 고단하고 외로운 노후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때 조금만 더 준비할 걸 하는 뒤늦은 후회를 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하나라도 더 꼼꼼히 준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치열했던 지난 세월을 위로하고 다가올 시간을 평온하게 맞이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깊은 울림과 실질적인 도움이